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3학년도 기출문제 28번 문항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항에서는 홀랜드의 진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홀랜드의 진로 이론이 서술형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공부했을 때 같이 주위에 함께 공부했던 분들을 보면 홀랜드의 진로 이론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홀랜드의 진로 이론은 뭔가 검사지로 아이들이 하는 형태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객관식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또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는 과연 도대체 어떠한 방향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홀랜드의 진로적성 검사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리고 그 배경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 홀랜드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그래서 6가지 유형. 그래서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과 그 다음에 직업 유형을 분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각 유형마다 성격적 특성과 그 다음에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이렇게 한 줄 정도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형 성격은 남성적이고 솔직하며 성실한 그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얘기하고 이쪽 군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유형의 직업이 적절하냐면 뭐 기술가나 정비사, 엔지니어 이런 부류의 직업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조건 이 성격 이론대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직업군을 가지게 되면 더 빨리 적응을 하게 되고 더 아이들이 자기 진로 잘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유형들마다 한 줄 정도로만 이게 이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직업군이 있다. 이 정도는 한 줄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제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께 외우라고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각 유형,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의 학습자들이 어떤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직업군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 아이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어야죠. 만약 문제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홀랜드 적성 검사 이론 실시하는 과정에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죠. 홀랜드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이 부분 4개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홀랜드 적성 검사 이론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격과 능력과 직업과 이걸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 적성이어서 직업군과 관련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 다음에 이제 종합해서 어떤 형인지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치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제 정체성이 잘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성격 적성과 능력 적성과 직업 적성이 잘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육각 모형으로 그려서 아이들이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이 아이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홀랜드의 진로적성 검사 이론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일관성, 일치성, 그리고 변별성, 정체성 이런 4가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나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 진로 개발 역량은 왜 중요하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단계입니다. 이거 홀랜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홀랜드라고 하는 직업 검사 적성 검사 이론을 써서 결국 목적은 아이들이 올바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단계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홀랜드와 연관된 건 아니지만 진로 개발 역량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진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교사의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육학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답이 뚜렷하게 정해진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적 측면에 물어보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점수를 좀 주고 싶어서 좀 약간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잠재적 교육과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쓰고 잠재적 교육과정 예시를 한번 써봐라.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예시는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학 내용이 어떤 부분들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 개론적 측면, 즉 지식적인 내용을 약간 융합해서 뭔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나올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은 뚜렷한 어떤 이론적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훨씬 나올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진로 개발 역량이라든지 홀랜드 이론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냐면, 결국 제가 이렇게 홀랜드의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뤄주지 않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떠한 그 교육학 강사분들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홀랜드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정도 제가 다루는 정도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건 아닙니다. 따져보면 홀랜드 이론의 그 진로적성 검사에 따라서 뭐 그 난이도에 따르면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다루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정도도 깊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라고 저는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내가 보고 넘어가야겠구나, 일단 많은 양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홀랜드 진로적성 검사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업인들이 성격과 직업 환경을 분석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직업인의 성격과 직무 환경을 6가지로 분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뤄진 직업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의사군,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 분석해 본 거예요, 홀랜드가.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혹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리더십하고 남들하고 잘 대인관계성이 좀 좋은 사람이 잘 그 안에서 잘 적응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부터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 혹은 그런 능력도 당연히 갖추고 있죠.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그런 성격이 연관시키면 훨씬 자기 진로를 더 잘 찾아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홀랜드. 그러니까 홀랜드가 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치과의사는 이런 군이 좀 적합한, 이런 치과의사의 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더구나. 또 사업가들을 보니까 이런 능력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구나. 이렇게 다 유형화시켜서 분석해 놔준 거예요.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너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난지 한번 스스로 분석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직업군을 한번 선택해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이론들을 보면. 여기 보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일하는 방식, 공부하는 태도나 방법, 이런 것들, 취미 활동 정도,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을 하는 부류를 보면 뭔가 좀 공통적으로 나온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가들의 유형을 보면 또 공통적으로 나온 특성이 있고, 공과대, 그 공대에서 뭔가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고 그쪽으로 미리 맞춰서 찾아본 다음에 나아간다면 훨씬 더 자기 진로를 잘 찾아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홀랜드는.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적성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이 만족스럽고 직업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진로 적성은 6가지 진로 유형으로 나눈다는 거죠. 물론 홀랜드도 무한대로 이렇게 진로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군으로 이렇게 쭉 묶어서 6가지로 유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로 적성은 어떤 직무나 환경에서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업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직업군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업군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하고. 이 홀랜드 이론은 직업은 공부를 잘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업 성적보다도 사업가나 기관장처럼 리더십이 필요한 직업이 있고, 또 사회복지나 심리상담사는 지식보다는 따뜻한 그 가슴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죠. 즉 홀랜드는 직업인이 하루 종일 일하는 직무를 분석해 보니 지능이나 능력 적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능력 적성이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 학업 성적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 즉 이 6가지 능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지적 능력 이런 것들만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 선택을 할 때 이거 보면 RIASEC라고 돼 있잖아요. 이 6가지 능력을 고려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이 그 학업 성적으로만 진로 선택을 하고 그 진로 선택이 실패하고 있는 어떤 사례가 나온다.
그런 사례에서 어떤 이 이론에 입각해서 뭐 어떻게 그 내용 서술하게 나오면 아 이게 홀랜드를 물어보고 있는 홀랜드의 이론을 진로 적성 검사 이론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랜드의 이론에 따르면 직업 선택을 할 때는 특정한 능력이나 특정한 지능에 따라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6가지 이런 기준 중 능력에 따라서 성격 적성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